반갑습니다. 토아타입니다. 3월 21일 종목 검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볼 건데요. 뭐 지수는 계속 뭐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겠죠. 뭐 과연 진짜 이렇게 그 하락 파동이 만들어질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요게 저거였죠. 같은 파동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되 이렇게 안 내려오고 그냥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이 나오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1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뭐 여기 어디에서 이렇게 하다가 21선 돌파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위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자리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 비중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비중을 크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매일 눌러보는 게 이제 기준봉 기본을 눌러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잡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도 돈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일정 거래 대금에 일정 상승 폭이 나오는 종목들인데 없습니다. 거의 이게 원래 좀 많이 잡혀야 되거든요. 기본 한 10개는 넘어가야 그냥 전향인 평균적인 장세예요. 근데 지금 5개밖에 안 되고 요 며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장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테마가 나타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비중 조절은 조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상시 하던 것보다 더 줄여서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수는 그냥 일단은 하락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도 만들어질 확률이 높죠. 그죠? 올라갈 때 이 파동 1, 2, 3, 4, 5가 나왔듯이 아마 지금 하락 파동도 아마 A, B, C가 나올 것 같아요. 엘리어트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정치적 상황도 좀 그렇잖아요. 계속 연기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전혀 좋을 게 없죠. 전혀 좋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 지금 세계적으로도 어쨌든 많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뭐 트럼프가 일부러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임기 초기니까 아싸리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왜 그런 우리도 어떤 특정 뭐 감투 같은 거를 썼을 때 이렇게 보면은 뭐 초반에 그냥 아예 그냥 무너뜨리고 그리고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내 임기가 끝날 때쯤 끝날 때는 이제 뭔가 좀 반등을 하고 막 다시 뭐 원복을 시키고 이러면은 그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그걸 봐주는 그 사람들의 심리가 잘했구나 이렇게 봐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새끼가 아마 자기 임기 초반이라서 그냥 막말을 그냥 쏟아내고 있죠. 뭐 교육부도 폐지한다 그러고 뭐 관세는 뭐 계속 여기저기 그냥 완전 광역 딜을 넣고 있죠. 그냥 뭐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좋을 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나올 악재들 불확실성은 계속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어쨌든 뭐 세력들도 아마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돈을 쓰니까 지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어찌됐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법은 또 상관이 없다라는 거. 마지막에 뒤통수 맞는 것만 조심하면 그냥 기법대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기법 매매가 좋은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D 플러스 3일. 몸을 좀 최대한 가볍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또 한 종목과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종목과 굉장히 사랑에 빠져가지고 네, 한 종목만 주구장창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기법 매매가 좋은 점은 딱히 그 어떤 종목에 한 종목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 예. 그리고 개인들의 가장 큰 장점인 어떤 치고 빠질 수 있는 바로바로 그래서 가벼운 어떤 몸놀림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좀 기법 매매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런 게 있어요. 기법 여기 이렇게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다 제가 이제 만든 거고, 다 제가 만든 겁니다. 네, 뭐 누구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제 겁니다. 제 건데, 어떤 통계도 있고, 뭐 어떤 데이터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요, 다 잡히는 종목들 그리고 반등은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한없이 떨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죠? 얘네들도 보면은 떨어질 때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들이 그 자리가 대부분 이렇게 기법들에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심적으로는 편안한 것 같아요. 뭐 매일매일 무슨 막 매매할 종목들 막 찾아다니고 뭐 매일 뭐 주도주를 찾아야 된다 해서 뭐 이런 회전 상위 뭐 종목들에다가 거래 대금에다가 뭐 무슨 뭐 키움증권은 또 제공하는 그런 게 있죠. 무슨 뭐 그 뭐더라 검색률 상인가요? 뭐 그런 거 넣고 막 보면서 머리 아프게 막 또 단타 엄청 치고 빠지고 스캘핑 엄청 많이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매매일 수도 있지만 그게 나이가 들면 사실 못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정말 그렇게 막 그 데이 트레이딩까지는 뭐 그래도 하루에 어떤 그런 판단하는 게 있으니까 괜찮은데 스캘핑 같은 경우는 사실 하기가 힘들죠. 예. 그러니까 기법을 하다 보면 종목이 사실 마를 날이 없으니까 우물이 마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나옵니다. 예, 매매할 종목들은. 그리고 그 뽑아놓은 종목들을 제가 지금은 이제 장세가 요래가지고 우리 카페에 그냥 기다림의 원칙을 적용해서 이제 좀 최대한 그래도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법에 일단은 포착이 되면 이렇게 포착으로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다다음 날 그리고 그 다다음 날까지 D 플러스 3일째까지 이제 놓고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매일매일 있다고 보면 돼요.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 보면 장중이라고 제가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장중에 이렇게 눌러서 검색을 하고 그러면 또 그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또 그 종목들의 어떤 당일 눌림, 당일 그 다음에 돌파 뭐 이런 거 오후장 고가 돌파를 저는 여기서 뽑아놓은 종목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법 조건으로 검색을 해서 뭐 대부분이 이제 잡히는 게 이런 거죠. 기준봉 기본. 오늘은 없죠 거의. 일단 지수는 뺄게요. 지수는 빼고 얘는 뭐 신규 상장주니까 사실 딱히 할 게 없어요. 뭐 레이저 옵텍은 이것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런 자리가 굉장히 위험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가는 자리라서 오늘 같은 자리는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리는 웬만하면 피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는데도 그 다음날 겨우 2%밖에 못 가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단기간에 고점 갱신을 이렇게 세 번 이상을 하게 되면 여기는 그러니까 이 세력놈들이 팔아먹는 자리지 추가로 큰 더 상승을 위한 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네. 네, 첫 번째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뭐 상한가가 나오든 아니면 신고가가 나오든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 어떤 추가 상승이 나오는 폭이 좀 큰 편인데 이제 뒤로 갈수록 당연히 팔아 처먹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지금
뭐 다 갱신했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또 신고가 돌파가 나왔으니까 거기다 거래대금 실렸죠. 그다음 신고가 돌파 나왔죠. 그러니까 아 이게 오늘 또 무슨 주도주다라고 생각하고 또 뭐 매매를 하는데 확률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 무조건 실패한다는 게 아니라 확률이 떨어져요. 확률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하려니까 사실 쉽지는 않죠. 예,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 요거는 그렇다라는 거. 예, 잠시만 저 전화 좀 받을게요. 네, 오늘 전화가 와서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자리는 그러니까 확률이 떨어져요. 지금 또 보면은 여기가 신고가 돌파가 나왔잖아요. 지금 1시 이후에 돌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약하죠. 직전 고점이 11,090원이었거든요. 11,090원이면은 네, 여기 1시 이후에 좀 전에 이제 1시 이후에 여기가 또 신고가 돌파가 나왔던 자리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었겠어요. 많이 붙었죠. 또 거래량 보시면은 그죠? 요 돌파할 때 거래량이 45만 주 거래 대금이 50억이 넘게 터졌어요. 3분 만에 3분 만에. 네. 근데 못 가잖아요. 그죠? 팔아 처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런 자리가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게 꼭 뭐 일봉을 안 보고 분봉만 보거나 뭐 호가창만 보고 매매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어떤 일봉을 보면서 그 일봉의 오늘의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종목을 내가 돌파를 해볼까? 그런 돌파를 할 때는 항상 첫 번째 자리가 가장 확률이 높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상부터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종목 검색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는 이 기준봉 기본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뽑아봐요. 그래서 오늘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그 중에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이 TLB입니다. TLB가 오늘 여기 신고가 돌파를 했죠. 그죠? 돌파가 오전에 나왔어요. 오전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그 오후장 고가 돌파를 말씀드리잖아요. 오전장에는 음봉 매매를 전날 강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전날 강했던 종목을 그 다음날 오전에는 이제 음봉이 혹시 내려온다 그러면은 거기서 매수 자리를 잡고 뭐 호가창 보면서 붙어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충분히 일정 폭 이상의 그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빈도수도 굉장히 훨씬 많고 그 다음이 오후장에는 음봉 매매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중 매매로는 장중 음봉은 오후장에는 그냥 지켜보다가 종가 베팅용으로 지켜보는 거지. 뭐 오후장에 투매가 나올 때 잡아가지고 당일 장중에 뭐 몇 퍼센트 먹겠다. 그게 굉장히 확률이 떨어집니다. 오후장에 한번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장 마감까지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오후장에는 이제 고가 돌파를 하면 좋은데 그 고가 돌파를 하는 종목 선정이 이렇게 오전장에 강하게 뛴 종목이에요. 근데 그게 오전장에 뛰었던 그 자리가 신고가를 돌파를 한 종목이면은 더 좋습니다. 확률이 당연히 높아요. 얘는 이제 고가 돌파를 한다는 얘기는 아마 상따가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고가가 거의 상한가는 못 들어갔었는데 상한가 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을 지켜보다가 그 뭐 상따를 해보거나 그렇게 가는 거죠. 이런 종목이 오후장 고가 돌파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들어간다면 다음날 이제 갭을
크게 먹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자리가 첫 번째는 여기였죠. 그죠? 예. 첫 번째는 여기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첫 번째 날짜가 2월 14일이면 한 달 더 전이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이렇게 이제 뭐 추가 상승을 했다가 눌렸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재돌파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오늘이 다시 어쨌든 뭐두 번째로 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래도 일정 기간 이후에 나온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확률은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4,450원이었네요. 정고점이. 그러면 여기였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따라 붙습니다. 예,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지죠. 예, 거래 대금도 3분 만에 터진 거래 대금이 100억이 넘게 터졌어요. 예, 여기서 지금 일단 밀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켜보고 있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단타쟁이들이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터진 거래 대금도 지금 1000억이 넘어갔죠. 예, 1300억이 현재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겨우 2시니까 마감까지 아마 1500억이 넘어가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직전 터졌던 이것도 아마 갱신을 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죠? 예. 그러면은 아마 오늘이 역대 최고 상장 이래 최대 거래량이 아마 터질 것 같네요. 오늘 지금 여기가 이게 최대치였는데 거래량이 630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75만이니까 아직 1시간 반 남았으니까 가능성은 있죠. 그죠? 그러면은 굉장히 사실 더 좋게 보는 겁니다. 좋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또 재료를 봐야 되잖아요. 뭘로 띄었는지. 근데 이게 이제 HBM 뭐 반도체 쪽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HBM을 이을 뭐 소캠이라는 어떤 신제품 개발 참여 이 뉴스가 오늘 뜨면서 이제 날아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슈를 동반했다라는 거. 그것도 당연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유동 주식수 680만 주고 오늘 그걸 넘어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시가총액 무난하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오늘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오후장 고가 돌파가 상따라 했잖아요. 그죠? 이거 돌파하게 되면 상한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돌파가 나오면 한번 붙어보는 거고 상따 개념으로. 그 다음에 오늘 그냥 이 상태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얘는 내일 지켜보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음봉. 네. 음봉이 장 초반에 나오게 되면 음봉을 한번 지켜보는 거고, 그리고 얘는 신고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적정 폭으로 윗꼬리를 달아준다고 하면 윗꼬리가 크게 되면 뭐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 좀 뭐 애매하겠죠. 근데 윗꼬리가 적당한 수준에서 끝났는데 아침에 음봉이 아니라 살짝 갭 뜨고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돈이 들어온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돈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번 여기를 오늘의 이 고가를 돌파할 때 또 붙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강한 종목에서 노는 거죠. 그게 흔히들 말하는 뭐 시장 주도주에서 놀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다 여기에 저는 이제 그냥 잡히는 거예요.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 거래대금과 이 정도 상승폭을 주도주라고 부르는 애들은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걸 눌러봤을 때 이렇게 차트를 보면 신고가 돌파가 나오는지, 그리고 직전에 어떤 그 차트의 모습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재료를 또 동반했는지, 거기에 가장 또 좋은 건 뭐 집단성이겠죠. 항상 말씀드리는 집단성까지 띄었다면은 엄청나게 좋은 거죠. 집단성을 띄면은 TLB가 만약 그랬다 그러면은 엄청 좋았을 겁니다. 더 아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 이거는 차트를 보는 관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색을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 지금 장이 밑꼬리를 달아가지고 장 초반에 하락을 하다가 지수가 지금 밑꼬리를 달아가지고 뭐 좋은 종목들이 나오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빠르게 가볼게요. 빠르게. 자, 이 종목이 해당이 안 되고, 성우는 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킵을 해놓을 거고, 굉장히 좋죠. 이 차트 모양을 보면, 물론 이제 신규주라서, 신규주는 직전에 어떤 그 차트의 어떤 기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구간, 그런 게 별로 없기는 해요. 그래서 신규주는 조금 항상 점수는 조금 마이너스를 깎긴 합니다.
종목 선정을 할 때. 근데 이제 얘는 좋게 보는 거는 이제 거래 대금이 엄청 잘 터졌어요. 예, 잘 터져줬고 이게 지금 하락을 한 다음에 하락을 했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여기서 첫 번째 상승이 나왔어요. 첫 번째 상승. 예, 그리고 이제 그 단기 눌림이 나온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어쨌든 21선과 61선 이렇게 정배열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하락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쌍바닥 그리고 여기가 돌파가 나온 거거든요. 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하고 눌림이 나온 이후에 네. 여기서 쌍바닥을 그린 다음에 다시 한번 21선 돌파를 하고 오늘 눌림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어제 터졌던 거래 대금도 10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지 않나. 근데 얘도 재료는 개별이더라고요. 그 2차전지 뭐 전고체 쪽인가, LG 엔솔인가? LG 엔솔. 요거 관련해 가지고 뛰어갔는데 어쨌든 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첫 번째 자리라는 거. 하락을 한 이후에 이렇게 첫 번째로 뛰었다가 첫 번째에서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는 그 자리라서 너무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잘 붙으면 여기를 돌파를 하죠. 직전 고점이 24,05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100%는 없으니까 주식에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성우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더 쭉 한번 더 빠져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빠져주면은 더 마음에 쏙 들 것 같네요. 그 다음이 종목이 잡히는 게 없죠. 지금 보자. 이건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 있고 얘는 코스닥 150이니까 패스. 다 안 되고 TLB가 요거에는 좀 해당이 안 돼서 패스고. 어차피 TLB는 다른 거에서 잡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동양철강이 일단 해당이 되고 있네요. 이것도 일단 킵은 해 놓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 자체 종특이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한번 물리면 크게 물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 다음에 FS 이거 그쵸, 오늘 HLB가 그 또 저거 떴죠. 그거 FDA 승인 불발 떠가지고 또 아침부터 또 다 이렇게 작살 나더라고요. HLB는 진짜 얘네들은 그 리보세라빔 하나로 크게 뛰었다가 시가총액도 다 그것 때문에 엄청 높은 애들인데 조달이잖아요, 얘네들. 근데 또 이렇게 불발되고 또 박살나고. 참. 이거 HLB 이날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시가총액이 1조 넘어간 애들은 이제 실패가 뜨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제외 조건으로 그냥 다 넣어버렸던 게 있습니다. 일단 FSN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법에는 다 들어맞지가 않고 사실 지금까지 저 기법 하면서 이런 거 두드려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걸 두드려 맞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기법에 다행스럽게도 잡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건 있었죠. 제일 크게 두드려 맞은 게 저거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네요. 양자암호. 카페 회원님들 당연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뭐였죠? 엑스게이트였나? 엑스게이트였죠? 이날 시가 마이너스 16%. 와, 이날 양자암호 타이머 다 맛이 갔었거든요. 그 젠슨왕, 엔비디아의 젠슨왕 그 새끼가 한마디 해가지고, 그때 뭐 양자 컴퓨터 아직 멀었다. 한마디 해놓고, 뭐 이번 그 뭐죠? 뭐 GTC인가요? 뭐에서 또 이번에는 이 새끼들 젠슨왕 또 지들 뭐 양자 컴퓨터 뭐 개발하겠다 어쩌겠다 막 뛰어들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들 지들 이익에 맞춰서 이렇게 떠들고 하는 거예요.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떠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엑스게이트는 그때 다 잘 마무리가 됐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잡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래 대금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탄력성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여기 보시면은 없죠. 없어요. 이거
거래 대금이 까만 선이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선인데 거래 대금이거든요, 평균. 근데 그거 밑에 최근에 없죠. 까만 선 올라가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 선을 넘어서는 것도 별로 없죠. 이게 탄력성을 보기 위해서 넣는 지표들이고, 거래 대금 뭐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잡힐 리도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HLB도 다 안 잡혔죠. 그래서 뭐 다행히 이런 뭐 점한가를 두드려 맞는 이런 일은 그나마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는 기법에 잡힐 리가 없죠. 이렇게 그냥 옆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어야지만 기법이라는 거에 잡힙니다. 제가 기법은 어떤 세력의 의지다. 세력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뭐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어야 돼요. 위로든 아래로든 의미 있는. 그리고 휴스틸은 해당은 안 되는데 해당은 안 되는데 일단은 지켜보고 있을게요. 지금 얘네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넥스틸, 휴스틸 이쪽 그 LNG 쪽이죠. 동양철과도 마찬가지겠고, 그다음에 하이스틸. 근데 하이스틸이 굉장히 탄력이 엄청 좋게 움직여요. 좀 그냥 내려와주면 좋겠는데 이게 원래 오늘 내려오고 있길래 기법에 잡혀서 요거는 포착을 해봐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양봉으로 또 그냥 치고 올라가네요. 언제 잡힐지를 모르겠네요. 정말 강한 종목들은 눌림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잘 안 잡힙니다. 그 다음에 펜엔터. 요거는 한번 기다려 볼 겁니다. 내일까지. 월요일이죠. 월요일까지 한번 지켜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거죠. 폭삭 속았수다. 박보검이랑 아이유 나오는 드라마. 저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그게 어쨌든 여기 약간 단기 좀 뭐 차익 실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꼭대기에서 나오는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거든요. 직전에 아무것도 없다가 그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정말 거래 대금도 뭐 완전 바닥이었고 아무것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나오는 거는 이렇게 그냥 단시간에 팔아먹고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직전에 이런 어떤 특정한 봉이 나오기 전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탄력,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뜬금포로 나오는, 제가 뜬금포라 얘기하잖아요. 직전에 뭐 아무것도 없다가 거래 대금이 뭐 2억, 3억 뭐 이런 애들이 갑자기 몇백억 터지면서 뭐 이렇게 상한가 터지거나 뭐 20몇 프로를 치면은 그게 좋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슉 헤쳐먹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근데 그게 이제 내려오게 되면 아마도 기법에 잡힙니다. 오늘도 사실은 일단 해서 이건 킵은 해놓을 건데 월요일 날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나와준다 그러면 굉장히 또 좋은 AF 기법에 잡힐 것 같아서 일단 킵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포착을 해놓잖아요. 해놓게 되면 내일 다음 날에 만약에 펜엔터가 내려간다 하락을 하는데 마이너스 뭐 4% 마이너스 5%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장중에 잡아서 장중에 뭐 한 3%, 뭐 4%그 수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런 어떤 우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는 거. 매매할 종목은 항상 나온다라는 거. 그게 기법 매매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해당 사항 안 되고, 이것도 해당은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안 되고, 다 안 되고. 오늘 없네요. 이제 이렇게 뭐야 스윙이 하나 나왔네. 해당이 안 되지. 보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신고가 지금까지 이게 거의 다 성공이 나왔죠. 지금
실패가 뜨는 게 요렇게가 지금 아마 뜬 것 같아요. 에어레인이 실패가 떴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코 제약도 일단 실패가 떴어요. 근데 이제 알리코 제약은 뭐 직전에 이런 어떤 봉들이 많았잖아요. 20%짜리, 19%짜리, 뭐 23%짜리. 그러니까 요게 나오기 직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됩니다. 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렇게 나왔던 알리코 같은 종목은 일단 이날에 달라붙는 거 매수 관점은 좀 아니구나. 실패가 뜨는구나. 이런 식으로 넣어놓는 거고 에어레인은 좀 아쉬웠죠. 그래서 마이너스 6.7, 마이너스 9%. 이게 아마 저거였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 이제 딱 디플러스 3일째 되면서 얘는 그 분탈로 그냥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런 통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는 항상 그 거래량을 갱신을 해주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이렇게 갱신을 못하게 되면 여기를 이제 돌파를 했는데 이날 터졌던 거래량이 이만큼이었는데 이거보다도 한참 좀 미치잖아요.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때도 제가 요 종목 말씀드릴 때 요게 좀 거래량이 넘어서야 되는데 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차트를 보는 관점.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거래량 갱신했다 그러면은 좀 더 좋은 관점으로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매겨놓고 이 종목을 매매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갱신을 못했어. 갱신을 못했다고 해서 다 100%뭐 실패가 뜨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통계상. 그러면은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하겠다 그러면은 조금 더 비중을 줄이거나 조금 더 보수적인 어떤 관점에서 좀 더 안전한 자리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굉장히 확률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TLB도 이제 거래량이 돌파가 된다 그러면 갱신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매겨놓고 이 종목을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630만이 넘어가주면 좋겠네요. 지금 587만. 이제 한 50만 정도만 터지면은 되는데 1시간 20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면 되니까 오늘 그래서 킵해놓은 종목들은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오늘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날 아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요것도 오늘 아주 괜찮아 보이죠? 상한가가 나오면서 거래대금 엄청 1,500억 이상 터졌고 많이 눌려준 상태라서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들은 상한가 이후에 뭐 정확하게 숫자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일정 폭 이상 글쎄요 뭐 몇 프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한 10%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한 7, 8%? 그 정도 상승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거의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고 지금 온코닉 테라피우틱스가 오늘 이렇게 마트에 가는 거는 저 영향이에요. 저거 HLB 영향으로 오늘 제약 바이오 쪽이 마트에 갔죠. HLB가 또 그 FDA 승인을 못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온코닉은 같이 움직입니다. 저거랑 잠깐만요. 넣어놔야겠다. 제일약품. 이날 뉴스를 보니까 온코닉 뉴스를 보면 특징 상한가에 보면은 제일약품이 이렇게 있죠. 자회사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요거. 그래서 온코닉 테라퓨틱스 요거. 그래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건 것 같아요. 같은 날 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온코닉의 이제 모회사가 제일약품인 거고. 근데 제일약품은 웃겨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근데 거래대금은 꽝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기법이 잡힐 일은 없어요.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도 얘처럼 상한가 나왔잖아요. 근데 상한가 거래대금이 겨우 176억이에요. 근데 이게 뭐 장 초반에 바로 쫙 끌어올려서 그냥 순식간에 가버렸다 그러면은 저 거래대금이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풀리고 해가지고 우후장에 상한가가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겨우 이거다.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상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거래대금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같은 첫 번째 다 돌파하는 자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상한가가 나와도 못 가는 이유가 이런 어떤 조막손들,
그 단타 동호회 뭐 아니면은 뭐 하여튼 조막순 세력들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돈을 써야 자기 그러니까 지들이 세력들이 지 돈을 써야 그 이상의 어떤 상승을 얘네들이 또 시키겠구나. 추가 상승을 또 시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썼으니까. 근데 이렇게 돈을 쓴 게 없다? 그러면 이제 팔아먹는 게 맞는 거죠. 단시간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종목은 온코테라퓨틱스는 온코닉은 뭐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별로인 거는 여기에 어떤 이평선의 모양들이 그렇게 뭐 딱히 아직은 그래서 좀 추가 눌릴 수도 있지만 오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부착 종목으로 올릴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하루를 더 기다려 볼까 어쩔까 그게 가장 항상 제일 큰 고민입니다. 저는 그리고 KNS도 네, 이것도 보고 있습니다. 얘도 성우랑 거의 똑같은 자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성우도 이렇게 첫 번째 하락, 첫 번째 상승 이렇게 하다가 올라갔고 KNS도 얘는 이제 신규 상장 주지만 꽤 됐죠 시간이. 근데 신규 상장 이후로 굉장히 오랜 기간이 아니라 굉장히 하락을 크게 했거든요. 마이너스 80%가 넘게 그냥 하락을 주르륵 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큰 하락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는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얘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닥을 거의 삼중바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삼중바닥 거친 다음에 여기서 또 심지어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했어요. 횡보하다가 첫 번째 상승 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래 대금이 좀 약하기는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또 상승, 첫 번째 하락 조정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는데 이게 좀 거래 대금이 좀 약해서 그게 조금 좀 찝찝하기는 한데 이렇게 성우처럼 좀 크게 터졌으면은 이렇게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성우는 그래 네가 돈을 많이 썼으니까 그래 뭐 알아서 올려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KNS는 조금 거래대금이 약해서 그게 조금 감점이게 되겠죠. 감점 사항이 되는데 요것도 뭐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켜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TLB는 하락을 하면 요거는 그냥 오늘 지켜봤다가 근데 또 몰라요. 장 막판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잘 보다가 돌파 매매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못 올라선다. 그 다음에 호가창의 모습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요거잖아요. 이제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매도 잔량과 매수 잔량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쌓여져 있는 물량 특정 호가가 아예 없죠 지금 만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특정 호가 다 지금 쭈루루 다 천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매도 잔량이 적고 매수 잔량이 크다 그러면은 일단은 하락 쪽으로 조금 방향을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락이 올라가기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올라가기는 힘들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특정 호가가 뭐 여기에 갑자기 뭐 예를 들어 23,500원에 뭐 만 몇천 주가 만들어지면서 갑자기 위로 호가를 이렇게 하여튼 먹어가고 있어요. 그런 어떤 모양들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어떤 그 호가창의 모습, 투매가 나올 때 호가창의 모습, 그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지금 시간이 벌써 38분이 넘어가네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볼 건데 TLB는 지금 상태로는 조금 그냥 힘들어 보이네요. 근데 또 이따가 또 호가창은 자주 바뀝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뭐 어느 호가창 이걸 딱 캡처를 해가지고 뭐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특정 지어서 말하기는 힘들어요. 워낙에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TLB는 지켜보다가 뭐 내일 오전에 한번 만약에 음봉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한번 거기서 매수 관점을 놓고 매수해가지고 한번 장중으로 괜찮은 수익을 볼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아타였습니다.